자, 필기 시험이나 면접 준비하는 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IBK 기업은행의 필기 시험 NCS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짚어주시죠. IBK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NCS 직업 기초 능력 40문항과 그다음 직무 수행 능력, 객관식 40문항, 그다음 주관식 10문항에서 총 90문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0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점, 그다음에 주관식 문항은 2점씩 배점으로 되어 있고요. 고득점 순서대로 해서 이제 채용 인원의 약 4배수가 이제 필기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2019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총 100문항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이번 시즌에는 총 90문항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이 새롭게 출제가 되면서 수험생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처럼 주관식 10문항이라고 하니까 왠지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제 난이도는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뭐 이렇게 서술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아무리 주관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단답형으로 답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의 특징이 면접뿐만 아니라 필기 시험에서도 중요한 것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IBK 기업은행 NCS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문제는요. 시대고시 기획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강사님 첫 번째 문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수리 영역에서 응용수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응용수리에서도 특히 은행권이다 보니 이런 계산을 하는 문항들이 주로 좀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자 계산이 좀 많이 출제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달리 계산을 하는, 단리로 이자 계산을 하는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이 보시게 되면요. 이제 원우가 자신을 포함한 8명의 친구와 부산에 놀러 가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걷었습니다. 원우가 경비를 계산해 보니 총 금액의 30%는 숙박비에 사용을 했고요. 숙박비 사용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40%는 외식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92,800원이라고 하면 각자 얼마씩 돈을 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하. 그쵸. 제 친구들 이렇게 놀러 가면 일단 돈부터 걷어야 됩니다. 네,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한데요. 사실 이걸 문제로 내는 것도 죄송해요. 근데 제가 수리에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시죠? 근데 지난번에 언어 때는 언어가 약했고 이번에 수리가 약하고 전 다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의지를 해서 해볼 거예요. 좋아요. 네. 근데 일단 이거는 단리와 관련이 없는 문제죠? 네, 다음에도 제가 또 가져와서 그거는 네.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응용수리가 2개가 연달아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거 친구들이랑 잘 나눠야 돼요. 맞아요. 누가 더 많이 민감합니다. 내고 하면 네, 민감한 딱 문제입니다. 나눠야 돼요. 자, 저는 일단은 그거 일정한 금액을 X로 잡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 총액 8X로 잡고 이거를 하나씩 계산을 했어요. 그 8X에 또 10분의 3이 숙박비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리고 동일한 금액의 액수의 40%를 외식비로 썼다. 맞습니다. 10분의 그래서 4, 이 전체를 계산하니까 10분의 24X가 나오더라고요. 또 네. 여기에서 곱하기 10분의 4를 하고 플러스 92,800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단점은. 근데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것 자체로도 되게 똑똑해 보이네요. 제 입장에서는요. 뭔가? 식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이거는 이제 방정식과 관련된 문항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지금 묻고 있는 문제가 각자 얼마씩을 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낸 금액을 X로 잡고 총액을 8X로 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풀이했던 것과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미정 아나운서님께서는 이제 분수로 표현을 해주셨고 네. 저는 소수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써봤어요. 어쩐지. 네. 아, 소수가 좀 더 편할까요? 편하겠네요. 소거하거나 그런 거 개념 없이?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 작성을 할 때에는 이제 식을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소수로 하긴 했지만 계산을 할 때에는 분수로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뭐 4.64, 92,800 계산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2배를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찍신이라 그러죠. 네. 딱 이거 딱 찍어봤을 때 대입이 되면은 맞다 그런 경우 많아요. 이런 수학에서 대입을 해서. 뭔가 2만 원 느낌이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바로 해봤거든요. 근데 딱 맞는 거예요. 오. 땡큐하고 넘어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좋네요. 그쵸.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저 궁금한 거 갑자기 있어요. 네. 총무 역할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 계산에 능한 친구들. 어떠세요? 저는 어떤 역할이세요? 수리에 약합니다, 저도. 아, 수리에 그래서 약해서? 저는 무조건 청소 담당입니다. 이런 청소 친구 너무 잘하신다. 좋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어떤 거 담당이세요? 놀러 가면 재밌게 놀아야죠. 저는 기타 가져가는 멤버 있잖아요. 우와. 그래서 돗자리 깔아놓고 비바람이 치는 바다. 그리고 요즘 비바람이 이제 치는 장범준 노래 있잖아요. 아, 너무 좋죠. 노래방에서 이런 것들 부르면서 같이 흉을 돋아주는 거죠. 이런 친구 어떠신가요? 네, 청소 정리 안 합니다. 네. 네, 청소 놀아주는 거. 잘하고요. 네. 저는 선생님은? 좀 네. 총무 입장이어가지고 역시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 좋네요. 네, 저는 네. 바로바로 이제 딱 n분의 1 해가지고 네. 딱딱딱 정확하게 보내줘요. 깔끔하게 네. 몇 단위까지 10원 갑니까? 단위까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10원 단위까지? 제일 그치만 이제 핵심이죠. 보낼 때는 그거는 좀 이렇게 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아우 너무 좋네요. 저희 호흡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자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진짜 이자 계산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식을 모르면 아예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이자 계산하는 식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네. 문제 2번이고요. 연이율 1.8%를 제공하는 2년 만기 정기 예금에 500만 원을 예치하고 180일 후에 해지를 했다면 수령할 총 금액은 얼마인가? 단, 이자는 단리로 적용하고 한 달인 30일로 계산을 한다. 또한 중도 해지 금리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거 풀면서 좀 헷갈렸던 거는 연 이율이 1.8%라는 거랑 그리고 단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단리가. 네. 알아요? 단리, 복리? 단리 복리 알죠? 알아요. 근데요. 적응 열심히 하시죠? 저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요. 저는. 네. 왜요? 이 문제를 풀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은행원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은행원 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맞춰주는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참, 또 잘하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어렵지 않게 풀었던 거 답은 몰라요. 근데 180일, 그러니까 한 달 30일로 계산하면 180일 후에 해지한다 그러면 이게 6개월 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연 이율을 1.8에서 반토막을 시켜서 500만 원 곱하기 1.09에서 계산했거든요. 1.009에서. 저는 2번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오! 맞아요. 와. 대박. 정답. 오, 최고. 오. 근데 수리에 약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방법은 맞나요? 네, 그렇게 방법도 계산하는 맞아요? 네. 와, 와. 괜찮겠는데요? 네, 이게 단리로 잘하네. 계산을 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단리가 맞아. 복리면은 단리여서. 예, 헷갈렸을 복리면 거예요. 달라지는데 네네. 맞아요. 단리라서 이렇게 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뿌듯한데요? 네. 자, 여기에서 일단 보시게 되면요. 단리를 계산하는 공식을 살펴보게 되면 원금 이자를 먼저 계산을 해야 이제 붙잖아요. 예. 그래서 원금의 우와. 이율과 기간을 곱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연 이율이 1.8%였잖아요. 그러니까 개월수로 따졌을 때 절반이니까 2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저는 아예 이자만 구한 다음에 원금을 더했거든요. 근데 네. 아까 세혁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009를 곱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네.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식을 한 번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맞아요. 네. 오. 완전 정답. 천재인데? 네, 오, 그래서 천재? 이렇게 오. 계산을 해주시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저는 사실 근데 처음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제가 단리라는 이거를 보지를 못하고 복리인 줄 알고 아.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쵸, 그럼 복리 계산. 복리도 다른 공식이 있는 건가요? 네, 복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금에 이자가 붙고 거기에 또 이자가 붙고 이렇게 맞아요.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달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1 더하기 해서 그 네. 0.09 해주신 것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복리는 이게 이제 거듭 제곱으로 지수로 올라가서 제곱을 아이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복리로 출제가 됐다고 네. 하면 1.09에 2분의 1 제곱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좀 많이 난이도가 복잡해지네요. 있는 너무 어렵네요. 문제가 되는데 시간 안에 또 풀어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단리를 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을 텐데 어느 정도로 작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비율 같은 걸로 봤을 때는 계산이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거듭 제곱이 만약에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면 일정한 값을 주어진 상태에서 구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우리가 좀 전에는 이 이자 계산을 수리로 풀어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이자를 계산을 하는데 이번에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벌써 복잡해요. 벌써 네. 머리 아파요. 네, 전 사실 포기했거든요. 제가 그러실 수 있어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에이스 역할을 했으니까 제가 미정 하나한테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네, 터치. 터치. 네. 한번 볼까요? 네, 볼게요. 아마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번 문제인데요. A 고객은 땡땡 정기예금을 만기 납입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A 고객이 받을 금액의 이자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명은 땡땡 정기예금이고요. 가입자는 본인, 계약 기간은 6개월. 그 다음에 저축 방법은 거치식으로 저축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자 지급 방식은 이제 단리로 진행을 하고요. 기본 이자율은 이렇게 6개월일 때 연 0.1%, 12개월일 때 연 0.15%, 24개월일 때 연 0.2%, 36개월일 때 0.25%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네. 우대금리가 우대금리.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 0.3%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기타 사항에서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풀기 전에 마치 정말 은행원을 만나서 궁금한 걸 여쭤보는 것처럼 아, 맞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거치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거치식은요, 우리가 적립식이 있고 거치식이 있는데 적립. 거치식은 말 그대로 돈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근데 적립식은 매달 내가 일정한 금액을 계속 넣는 거. 납입을 합니다. 네. 네. 내가 넣을 만큼 그냥 두고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거치식.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게 계약 기간이 6개월이니까 연 0.1% 이자인데 네.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0.3%를 했어요. 네. 그러면 총 0.4% 이자를 받는 게 맞나요? 네. 아, 오, 좋은 접근이에요. 역시. 네. 첫 번째 문제를 아까 전에 풀어보니까 더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가만히 있어도 바통 터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 그냥 리액션만 할게요. 와, 네, 왜냐면 이거 사실 은행 가면은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거죠. 은행원분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저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그 식은 같이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접근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이자율이 0.1%였어요. 6개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최대 금리를 받으니까 0.3%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의 좀 차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퍼센트는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퍼센트 포인트는요.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퍼센트 자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뒤에 P가 있으면 퍼센트 자체를 그냥 아예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을 계산을 해보면 0.1%랑 0.3% 두 개를 더해서 총 이자율이 0.4%가 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단리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원금의 이자율과 그다음 기간을 곱해주시면 되는데 6개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절반. 해서 저는 이번에 계산할 때는 여기 1,000만 원을 좀 나눠서 계산을 했는데 이자율을 먼저 나눠서 계산하셔도 0.001 무방합니다. 정도? 네, 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네. 2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대금리가 포인트 없이 퍼센트로 나오는 경우도
없어요? 그 문제 풀 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기 복잡해지죠. 때문에 아. 퍼센트 포인트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전 다행이고 뭐 네.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나 은행 업무 확실히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죠. 그러게요. 다음 문제도 그런 것 같은데, 다음 문제는 좀 다르죠? 네,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음 네.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도 이제 네. 문제 해결 능력에서 문제 처리력을 보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좀 중요한 성과급과 관련된 성과급. 문제를 제가 좀 네, 가져와 돈 받는 봤어요. 거 중요하죠. 네. 네, 되게 풀면서도 전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느 기업의 팀별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영업팀의 성과 평가 결과이다. 영업팀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1년의 총액은 얼마인가? 단 성과평가 등급이 A이면 직전 분기 차감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이제 평가 점수, 그다음 평가 등급, 지급액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영업팀의 성과 평가 결과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세 번째 문제에서 이제 미정 아나운서의 활약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네. 지금 약간 무임승차하시려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에게도 강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좋아요. 네, 의지해 근데 보도록 할 전 거예요. 처음에 접근을 하니까 네. 안 나왔던 건 뭐냐면 이 성과 평가 점수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전체 여기 다 있잖아요. 점수를 그 등급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예 등급으로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 몇 개죠? 한 12개를 다 더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가 점수를 다 계산을 일단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분기별로. 네. 그렇게 하니까 네.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1분기에는 7.6 점수가, 네. 2분기는 7.2, 네. 3분기는 9.2, 네. 4분기는 8. 네. 이거를 등급으로 이제 바꾸게 됐죠. 네. 네, 좋아요. 맞아요. 네. 자, 이제 단빨리 패스할게요. 안 들으시고 하는데요. 들으셔야죠. 귀가 막혔어요. 네, 인이어부터 왼쪽 귀가 네. 막혀가지고 맞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네. 또 여기서 또 하나는 그거 같아요. 등급이 A인 경우에 직전 분기 차감액의 절반만큼 또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나중에 더해주면 될까요? 네, 맞아요. 다 구하고 나서? 네. 네. 아예 등급 평가 할 때 이제 거기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인간적이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올해 제일 잘하면 전에 인간적인 성과. 못했어도 이걸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인간적인. 네. 저도 열심히 인간적으로 하셔야 문제를 A를, 못 푸는. 네. 네, 설명을 이제 같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여기에서 아까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풀 때에는 반드시 그 당구장 표시된 별표가 나와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살펴보게 되면 성과 평가 점수가 아예 나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일단 점수를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곱해서 더해 주시면 아까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신 대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 대한 등급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지급액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그 A 등급이었을 때는 직전 분기에 차감액의 50%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전 분기에 20만 원이 차감되었기 때문에 10만 원이 추가적으로 붙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러한 문제를 푸실 때는요. 그냥 막 푸시면 어디에 뭐가 쓰여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그려서 조금 확인해 주시면 직전 분기와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360만 원. 네, 2번.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네.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성과급을 굉장히 많이 주는 회사가 있고 그렇죠. 성과 지향적인 네. 회사가 있고 또 월급 평균 정도 주는데 성과급이 좀 적은 평균 이상을 그렇죠. 주면서도 네, 그런 회사가 있어요. 있죠. 어떤 곳을 선택하겠어요? 저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거. 성과급이 많은. 네, 성과급이 많은 거. 근데 오. 저는 오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그 2번 네. 문제는 정말 잘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잘했어요. 놀랐어요. 그것만 받아가겠습니다. 네, 그것만. 네. 쌤은 어떠세요? 요즘에 또 그 취준생들의 성향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요즘 취준생들의 대부분의 성향은 주로 이제 성과를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고, 인정받고 그 능력만큼을 또 해주는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회사나 특히 뭐 공기업이나 다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나요? 어때요?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왜냐면 제가 내부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연봉은 주기는 하지만 그거 외적으로도 성과급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좀 그렇군요. 성과 되게 중심으로. 좋네요.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열심히, 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자극이 되네요. 네. 자, 5번, 다음 문제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5번이랑 네. 6번이랑 같이 다음 연결되어 문제 있는 주시죠. 문제거든요. 자, 어느 회사에서 열리는 강연회에서 네. 이 김 부장, 박 차장, 이 과장, 유 대리, 이사원, 김 사원 이 6명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조건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좌석은 2행 3열이다. 양 옆으로 앉은 사람은 한 직급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왼쪽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 뒤에, 바로 뒤에 하급자를 앉혀서 네. 보좌를 받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갑자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이 네, 사람. 손바닥 받을래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행렬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죠? 어떻게 했어요, 행렬? 행과 열? 행렬. 저 군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2열 동대 초모여 하면은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2행 3열이면 그림을 그려서 위로 세 칸이에요? 위로 이렇게 세로로? 어떻게 네, 돼요? 전 세로로 열이 3열이면은 그 영화관 보시면은 네. 1열, 2열, 3열, 4열이잖아요. 맞네요. 네. 저는 반대로 했어요. 옆으로 세 칸을 해버렸네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혼나죠. 아, 네, 잘못 네. 이해하면. 그래서 그랬습니다. 두 명이서 세 줄이 아니라 두 줄인 거죠? 네. 맞나요?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행렬이 정말 그래요? 헷갈렸었거든요. 네. 오. 그 열 말 그대로 영화관에서 열 이렇게 보시는 그럼요. 거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세로로 그렇구나. 그거거든요. 3열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행이 두 줄인 거고요. 네네. 열은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군대 다녀오셨는데 지금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 하다 보니까 네. 그 행 추가 열 이게 있어요. 네. 그러면 순간 헷갈리면서 잘못해서 오.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헷갈린다. 그래서 그게 세 칸에 두 줄 이렇게 가야 되는 세 칸에 두 줄. 거예요. 두 줄이에요? 네, 두 줄에 세 칸 이렇게 군대 잘못 가야 갔다 왔구나. 되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그렇군요. 헷갈리기 때문에 네. 네, 그러실 수 그럼 있어요. 문제를 맞출 리가 없네요, 제가. 근데 저도 처음에 너무 헷갈려서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네. 하나는 나오잖아요, 바로. 김 부장님이 일행 1열에 앉을 때 항상 그쵸? 옳은 네. 것은 네. 네. 그럼 궁금한 일단 게, 먼저 앉혀야 되죠. 그래서 그쵸? 그림을 그려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일단 네. 정답은 4번이거든요. 4번. 네. 우리 제가 뒤에 요거 그림을 그려왔어요. 네. 예, 네, 봅시다. 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열이 네. 이렇게 돼야 되는. 네, 저도 이게 처음에 뭐지? 이렇게 당황했었던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김 부장이 일행 1열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앉혀놓은 상태에서 이제 접근을 해주시는 좌측선으로. 건데요. 네, 문제에서 이제 보면은 양 옆은 한 직급의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네, 김 바로 부장 옆에는 박 차장이 차장님. 앉게 되고 그 다음에 박 차장 옆에는 이 과장이 앉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리고 여기까지 뒷자리는 괜찮아요. 하급자를 앉아요, 하급자가. 네, 하급자를 앉혀야 예. 되는데 어차피 여기 상급자가 다 앉아 있기 때문에 다 하급자죠, 밑에는 다 어차피. 하급자가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까 첫 번째 조건이 네. 양 옆이 한 직급 차이여야 되잖아요. 한 직급. 그러니까요. 근데 유대리가 만약에 김 부장 뒤에 앉게 되면 음. 어떻게 되겠어요? 사원끼리 겹치네요. 네, 사원은 사원이 차이가- 겹치잖아요. 두 자리 차이가 그렇기 나죠. 때문에 유대리가 가운데 앉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원의 문제인데 사원은 둘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좌우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죠. 이 사원이 2행 1열에 앉으면 김 사원이 나머지 자리에 앉게 되고 이렇게 네.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사원이 2행 1열에 앉는다고 했는데 김 사원이 앉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김 사원과 이 과장이 앞뒤로 왔는데 이 사원이랑 앞뒤로 앉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3번은 김 사원이 2행 3열에 앉는다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 사원도 앉을 수 있고 김 사원도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네, 유대리님이 고정적으로 중간 이제 보좌를 해줘야 되는 거죠. 대리님께서 힘써서. 네. 그렇죠? 원래 부장님이 가운데 앉으시는데. 그러게 아닌가요? 부장님이 약간 적극성이 떨어지신 분인가 봐요. 네. 리드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어떤 리더자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신 분이 아닌가. 그때도 좀 다 떨어져 보고 있을게.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니면 자유롭게 해. 난 약간 멀리 떨어져 있을 테니 그런 마인드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학창 시절에 네네. 있어요. 그 교수님 앞에 탁 앉아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학생이 있고 학점 잘 받기 저 위해서. 멀리 모서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고. 어떤 케이스죠?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네. 학교 다니면서 저는 모범 학생에 속했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대 출신이어서 교수님 옆에 제가 앉아야 하는 역할. 네, 그걸 맡았습니다. 항상 근거리에. 근거리에. 그래서 아무래도 교수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분위기 맞춰드리려면 그런 과대표나 그런 친구들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또 어필을. 유대리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는 몰라요. 저희는 이렇게 딴짓하면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그걸 30명 이상이 되는데 다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쌤? 네. 다 보이더라고요. 밑에서 핸드폰 하거나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런 거 모르실 줄 알고 이렇게 네. 좀 자기도 하고 네. 딴짓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 강단에 서 보니까 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런 부분들이 많죠. 역시 많이 선생님들은 부끄러워지네요. 다 하셨어요. 전 진짜 맞아요. 맨 뒷자리에 앉을 때마다 항상 불량하게 수업을 들었던 그래서 너무 배고플 때 뭐 간식 같은 거 먹잖아요. 먹죠. 그래서 과자를 먹는데 네. 이게 그 깨물 때 소리가 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녹여서 입을 먹어야 다 되죠. 다물고 와그작하면은 네. 그렇죠. 안에는 녹여 먹는 전 녹여 거죠. 먹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탕 녹여 쳐다볼까 먹었죠. 봐. 근데 그것도 아셨다면 너무나 죄송하네요 선생님한테.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또 조금 예쁘게 봐주시지 않으셨을까? 네, 과거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이 그쵸.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많이 힘들었나? 내가 혹시 힘들게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좋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러면 그 두 개의 경우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까 전에 사원 두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아니요. 왜냐면 여기 1번은 아예 김부장이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김부장이 앉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계급을 먼저 앉힌 상태에서 자리 바꾸는 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IBK 기업은행 필기시험 문제들을 만나봤습니다. 물론 저는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잘하시리라 믿고 또 강사님께서 열심히 해주셨으니까요. 원포인트 레슨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은행권이다 보니까 확실히 금전, 그 돈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관식이라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